가을은 참 묘한 계절입니다. 괜히 마음이 허하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계절이지요. 저도 그래요. 지금 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40년 전 그때의 그녀가 떠오릅니다. 이름은 최경숙 대리.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픈 이름이죠. 군 제대 후 외삼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. 뭐든 처음이었죠. 복사 하나, 전화 한 통, 사소한 일에도 실수를 밥 먹듯 했습니다. 그때마다 혼나고 또 혼났지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제 편이 되어주던 분이 있었습니다. 바로 최경숙 대리님이었습니다. 대리님은 대전 출신이셨죠? 마음이 넓고 성격이 곱고 게다가 참 예뻤습니다. 회사 남자 직원들 모두가 대리님을 좋아했어요.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지만 그분은 이미 사장님의 아들, 그러니까 제 사촌형의 여자친구였습니다. 가끔 사촌형, 대리님, 그리고 저 셋이 식사를 함께하곤 했습니다. 그때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죠. 하지만 감히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. 형은 저보다 훨씬 멋지고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. 그날도 형과 싸우고 복도에서 울고 계셨습니다. 대리님, 또 싸우셨어요? 오늘은 차 말고 소주 마셔야겠어요.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. 삼겹살에 소주 한 잔, 회사 이야기, 형 이야기, 그게 안주가 되었습니다. 대리님은 형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사람 나쁘다고 맞장구를 쳤죠. 그날 우리는 웃으며 마셨습니다.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자 그녀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. 한 이불 아래 낯선 공기. 전 너무 놀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린 서로를 피했습니다.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죠. 한 달을 그렇게 피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. 사촌형의 여자친구와 같은 밤을 보냈다는 그 사실이 이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. 거래처 부장님의 소개로 다른 회사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. 일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 사람 곁에 남아 있었죠. 명절에 사촌형을 만났습니다. 그녀랑 헤어졌다. 그 말에 전 숨을 멈췄습니다.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죠. 친구들과 놀러간 바다,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걸어왔습니다. 바로 최경숙 대리님. 아니, 이제는 그녀라 불러야겠죠.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반가워했습니다.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아 회를 먹으며 오래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제 마음속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. 바다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이 우리를 감싸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. 이제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. 서울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. 그녀의 그 말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. 열차의 경적 소리가 울리고 그녀는 손을 흔들었죠.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다시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. 서울에서의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. 함께 영화를 보고 길거리 어묵을 먹으며 웃었죠. 그녀의 손을 잡는 그 순간마다 세상은 온통 따뜻한 색으로 변했습니다. 6개월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.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죠.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 말했습니다.
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생의 가을은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내 사촌형 여자랑 결혼하겠다고?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.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죠. 아버지는 며칠을 식사도 하지 않으셨고 그 모습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할 순 없었습니다.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?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. 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. 사랑은 뜨거웠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. 비가 내리는 골목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. 그럼 잘 지내요?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. 그녀가 뒷모습으로 멀어지는 동안 제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술에 취했습니다. 그 후 2년 동안 저는 세상을 떠돌았습니다.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술에 의지했습니다.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했죠. 세상은 변해가는데 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. 어머니의 권유로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.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. 행복해야 할 날인데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습니다. 제 인생의 봄은 그날 이미 끝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아내의 부탁으로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. 시장 골목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죠. 그런데 그 복잡한 사람들 틈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하얀 코트를 입은 한 여인,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그녀. 바로 최경숙 대리님이었습니다.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.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엄마, 이거 사줘요. 그때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.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. 어릴 적에 제 얼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. 눈매, 콧선, 웃을 때의 습관까지. 혹시 내 아이일까?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저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.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양심이 말하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이미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니까요. 그렇게 그녀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마치 바람처럼,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가을의 바람처럼.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. 회사 이름이 바뀌고 세상도 변했지만 제 마음속엔 아직 그녀가 살고 있었습니다. 가끔씩 창밖을 보면 붉게 물든 노을 속에 그녀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.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. 만약 그때 사촌형보다 먼저 그녀를 만났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?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졌지만 그때 그 가을만큼은 아직 선명합니다. 최경숙 대리님, 당신은 제 인생의 가을이었고 제 마음의 첫사랑이었습니다. 혹시 그때의 아이가 정말 제 아이였다면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? 이 노을빛처럼 따뜻하게 살아가길. 저는 오늘도 그날의 가을을 떠올리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봅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노을빛 라디오